내신 시험을 앞두고 칠판 앞에 서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유호선 학생. 시험 범위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의 실력은 선생님 못지않다. 그 다음에 요거 특히 물과 반응해서 격렬히 밑줄 수소기체를 발견. 하지만 그의 강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만의 비법으로 전국 상위 0.1% 최상위권 학생인 유호선. 그뿐만이 아니다. 호선인 고1 때부터 지금까지 내신 1등급을 유지하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 내신의 왕이라 불리는 그가 찾은 내신 공부의 비결, 과연 무엇일까? 부산에 위치한 신도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공부의 열기가 가득한 고3 교실. 호선이 역시 누구보다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1학년 때부터 고3 현재까지 예체능 과목 몇 개를 제외하곤 전 과목 내신 1등급으로 신도고 최고의 내신 성적의 보유자로 손꼽히고 있다. 볼 때마다 공부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성적도 독보적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신도고 내신의 왕이라 불리는 호선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부터 찾는 친구들. 귀찮아할 법도 하지만 호선인 친구들의 질문을 복습하는 기회로 삼는다. 내신 시험을 3주 앞둔 그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 점심시간, 그는 밥을 먹으면서 식탁 위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밥 한 번 먹을 때마다 책 한 줄 읽는 호선이. 그는 이처럼 밥 먹는 시간조차 책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 (10분간의) 짧은 쉬는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는다. 호선이가 이처럼 쉴 틈 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내신 위주의 수시 모집에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내신이라든지 다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는 그걸 통해서 제가 가는 게 낫겠다.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훨씬 더 정시보다는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 최고의 내신 성적을 위한 호선이의 공부법은 다른 친구들과는 남다르다. 그는 눈과 손만으로 암기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말하고 귀로 들으며 되새기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냈다. 그의 독특한 방법을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곱이 1보다 크니까 결국 이건 출제 배경이고 로그 A, B는 B, A는 1이니까 한마디로 호선의 공부한 스타일 따라해본 겁니다. 이렇게 혼자 강의하는 거죠. 이제 자기한테 그냥 목소리 내면서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하고 보이긴 합니다. 한번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볼까? 크게 이야기해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선생님 못지않은 강의 실력을 갖게 된 호선이. 그의 강의 실력은 어떨까?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이만큼의 저항이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전체 저항이 작아집니다. 이게 원래 걸렸던 거죠. 그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 맞지? 잘했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 그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풀이 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걸 완전히 자기가 이해를 해야 하니까 강의식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중학교 때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그냥 읽기도 해봤고요. 아니면은 책을 막 전체를 다 써보는 거예요. 써보기도 해봤고 뭐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외워보기도 하고 뭐 안 해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 방법들이. 제가 이제 내신 수영 같은 게 특히 준비를 하다 보면요. 막 억지로 무작실히 외우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과목. 딱 몇 시간 만에라도 이 교과 전체를 이렇게 복습하든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다 찾아냈죠. 그가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공부 방법을 찾게 된 계기는 바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다. 학원 수업 대신 혼자 공부하며 인강을 주로 듣던 호선이는 인강 선생님의 말을 따라하며 공부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부분이 암기가 잘 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인터넷 강의는 이제 주로 저희 방에서 혼자 들으면서 뭐 어느 순간 몰입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막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강의 끄고 나서도 그 제가 말했던 부분은 너무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물리적 성질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뭐 무르다, 그죠? 밀도가 작다, 그죠? 그냥 즉 가볍다란 말이죠. 은백색 광택을 띠는 고체이다 뿐만 아니라 뭐 마지막 그 다음에 요거 특히 물과 호선인 말하기 공부법을 반복하며 그냥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처럼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공부하면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아예 자신의 방에 칠판을 놓고 강의하듯 큰 소리로 말하며 모든 과목을 공부했다. 내신 준비에서 호선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선생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안 빠지고 적으려고 했어요. 인강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지만 학교 수업은 반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적었다. 그 후 그것을 다시 정리하며 강의 노트를 만들어 반복하며 외워 스스로에게 강의하듯 수업 내용을 공부해 나갔다. 특징은 사실 이 수소 산 스펙트럼 이렇게 강의하듯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다 놓친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강의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해가 덜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날아가고 단순히 암기하며 넘어갈 때보다 스스로에게 강의하며 좀 더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된 호선이. 보시고 반성이 큰 거예요. 리튬 같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공부를 하다 보니 전체적인 맥과 흐름을 잡을 수 있게 되어 꼭 해야 할 공부와 아닌 것들에 대한 공부의 강약 조절이 가능해졌다. 아까 말했지만은 반응성이라는 것이 물이라든지 우리가 공기와의 반응,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디가 이해가 안 됐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잡게 돼요. 이 들어가고 이 들어가고 이 들어가고. 하지만 호선이의 독특한 공부법이 소음이 될 때가 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동생 정원이는 특히 시험 기간에 오빠의 방해를 받곤 했다. 집에서 제일 많이 피해본 사람 저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공부하다 저는 조용히 공부해야 되는데 오빠는 시끌 떠드니까 서로 이제 안 맞으니까 공부하는데 방해도 많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호선이의 성적이 계속 오르자 여동생 정원이도 오빠의 공부법을 따라가게 되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유리창을 칠판 삼아 암기 내용을 적어가며 공부한다. 그냥 오빠 하는 거 좀 해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외워지기도 하고요. 지루하지도 않고요. 마이너스 B 루트 3이 호선이의 강의식 공부법은 눈과 손은 물론 입과 귀까지 모든 감각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내신 준비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어떤 시험에도 적용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도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내신이랑 수능에 또 연계를 찾으려다 보니까는 이제 그 뭐 어떤 공통적인 방법이죠. 지금은 내신의 왕이라 불리지만 호선이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호선.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특목고 진학을 준비했다.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한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한 호선.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호선이는 큰 벽에 부딪혔다. 이제까지 자신이 공부하던 대로 강의식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끊임없이 말로 되뇌이며 공부하는 호선이의 독특한 공부법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된 것이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학교 특성상 호선이는 자신의 공부법으로 공부할 수 없게 되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6시부터 12시까지 자습을 해요. 그럼 이제 한 교실에서 하잖아요. 한 교실에서.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소곤소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 피해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애들이 좀 이제 자제해라. 물론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눈치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복도로 빼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나름 어떤 공부 방법을 적용을 못해서 좀 되게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다. 전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 친구들이 아니라 경쟁자로만 느껴졌다.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자 호선이의 자신감은 열등감으로 변해갔고 그로 인해 자신에 맞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친구들을 의식하는 공부로 바뀌어갔다. 친구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얘가 내보다 잘한다. 얘가 뭐 수학을 잘하는데 얘가 무슨 A라는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뭐 그걸 안 하면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저도 저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가 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있으면은 내가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좀 주도적인 공부가 안 됐고요. 뭔가 제가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 애들 때문에 막 이끌려서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무슨 갈고리에 막 끌려서 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는 자립적인 기숙사 생활이었다. 중학교 때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던 호선이, 그런 그에게 공부는 물론 빨래부터 청소까지 생활의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기숙사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없었다. 제가 사실은 그 당시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빨래를 개는 것도 뿐만 아니라 뭐 청소를 한다든지 주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소한 것부터 제가 스스로 해야 됐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그런 게 전혀 이제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생활이 좀 안 됐거든요. 그렇게 1학기가 지나고 나자 성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결국 자퇴를 고민하게 된 호선. 하지만 부모님을 먼저 설득해야 했다. 호선이야, 그래, 이제 학교 생활 어떤데? 잘 지내? 쉽게 그만두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안 낫겠냐, 어? 부모님의 입장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퇴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 호선이의 선택을 믿어주었다. 호선이가 1년 재수한다고 생각하고 하겠다 이렇게 마치 호선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부모는 또 호선이를 믿어준 거죠. 주말마다 가기도 하고 그래 가서 설득도 한번 시켜보고 저거 했지만은 뭐 본인 생각이 워낙 좀 완고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리고 하여튼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부모는 할 수 동의하는 되겠죠. 1학년 여름방학을 보내고 2학기를 맞이할 때까지 끝없는 고민 끝에 결국 학교를 자퇴한 호선이.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함으로 두려웠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좀 나태해지기 쉬운 시간이거든요. 일단 학교도 안 다니고 있는 상태고, 좀 나름대로 어딘가에 좀 매여있는 좀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진로를 결정하기 전까지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야 했던 호선이는 집에서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그날 시간표를 짜서 하루 공부 계획표를 세웠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다.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계획표는 쉽게 지켜지지 않았다. 늘 계획은 어그러지기 일쑤였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스스로에게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이고, 그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3일 쌓이고 하니까는 결국 일주일을 딱 보니까는 한 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한 100 정도 잡아놨으면은 한 50은 반드시 해야 되는 양인데 한 30 정도도 못 한 거예요. 자퇴 후 검정고시와 재입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지만 호선이는 자신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일반고로 재입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또 내신 수능 때문에 힘들어 하느냐 싶어서 호선이 보고 검정고시를 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호선이가 또 남자는 또 고등학교 이 3년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겠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한 호선이. 그는 일단 수능보다 내신을 잡기로 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 만에 딱 결정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시험 앞두고는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수능에서 뭐 문제를 풀다가 한 문제가 꼬였다. 이러면 이제 그날 수능은 정말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능 한 번 망치면은 너무 이제 손실이 큰 거예요. 그 다음 또 다음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계획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공부의 양과 실천 의지가 중요함을 알게 됐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책들에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시간을 재면서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공부하는 책들 같은 경우도 항상 공부하면서 시간을 체크해보고. 과목별로 하루에 자신이 소화 가능한 공부의 양을 찾아 정리했다. 한 문제라도 풀 수 있는 자투리 시간 역시 꼼꼼하게 관리해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학기까지 공부해야 할 범위를 정해나갔다. 수학은 문제 푸는 거라서 뭐 학교에서 약간 시끄럽기도 하고 또 집중 안 될 때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때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뭐 30문제에서 한 50문제 정도. 뭐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하나 하는데 정리를 하면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14지문을 하니까 2시간. 과학 같은 경우는 한 단원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뭐 2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럼 문제 풀고 하면 3시간이니까 뭐 그렇게 3시간. 이렇게 계획표를 짜다 보니 각 과목별로 공부해야 할 범위가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 호선이의 계획표의 특징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계획표를 실행할 의지를 더욱 강하게 했다. 또한 과목별로 연기한 계획표를 통해 내신은 물론 수능 시험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표가 만들어졌다. 맞춤형 계획표로 혼자 공부하며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내신 1등급을 유지하는 호선이. 그가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완벽한 계획표에 앞서 좌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운 실천 의지와 본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그 원동력이었다. 공부할 때 시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혹시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이제 제 능력을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평균적으로 내는 시간이니까 또 이 안에서 끝내려고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시간을 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도움이 된다면 시험 칠 때 같은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맞도록 시간에 좀 문제 같은 건 짰으니까 그런 시험 칠 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큰 시험에 유난히 약한 호선이는 혹시 모를 실수로 수능을 망칠까봐 그에 대비해 내신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전 과목 내신 1등급은 필수. 이를 위해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역시 철저히 준비한다. 호선이는 독후감을 쓸 때도 여러 번 책을 읽고 고치기를 수차례 반복.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내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유난히 체육에 약한 호선이는 체육 수행평가 역시 장기간 계획을 세워 한 학기 전부터 준비한다. 예체능 과목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시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예체능 등급은 들어가진 않고요. 점수로 이제 원점수 70점 이상만 되면 만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열심히 한 이유는 그 이제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노력한 결과 1학년 1학기 때 4, 5등급이던 예체능 과목 성적이 2학기에 들어서며 1등급으로 오르며 그의 노력이 빛나는 성과로 돌아왔다. 기말고사 일주일 전 시험을 앞두고 모두들 초긴장 상태. 교실, 복도, 장소 구분 없이 공부가 잘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자리 잡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다. 새벽 3시를 향해 가는 시간. 호선이 역시 시험을 앞두고 시험 준비에 한창이다.
시험 기간만 되면 거의 잠을 자지 않는 호선이. 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 호선이를 위해 어머니는 공부하는 내내 호선이 곁을 지키며 밤샘을 함께 하신다. 2차 정도까지. 그죠? 어느 정도까지냐? figure, degree인데 that. 시험 기간에는 참 거의 침대에 안 누울 겁니다. 한 일주일가량. 예. 뭐 앉아서 엎드리 자든지 이렇게 자가 10분 자고 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시험 치러 갈 겁니다. 커피도 타다 주고 한 3시까지는 이제는 제가 옆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는 보통 밤샘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밤이 깊어지자 쏟아지는 졸음을 몰아내기 위해 서서 공부하는 호선. 그래도 안 되겠던지 결국 밖으로 나오고야 만다. 가로등 불빛과 휴대용 조명에 의지해 시험 공부를 하는 호선. 좀 무리하더라도 완벽하게 공부해야 마음이 놓이는 까닭에 시험 기간만 되면 밤을 새우기 일수다. 졸리면 제가 이제 제 창에서 서서 하거든요. 창 밖에 서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밖에 나오면은 공기도 맑고 시원하고 특히 시험 기간에는 또 졸면 안 되니까 주로 나와서 많이 해요. 아침 식사 시간. 하지만 호선이에게 끼니를 챙기는 건 공부보다 뒷전이다. 호선아 밥 먹어. 학교 가야지. Why people regularly visit art museum? To display works of art. 그래서 미술품을 전시하는. 먹어야지. 응? 예. 밥 먹으라는 어머니의 말도 귓등으로 흘리고 식탁 앞에 앉아서도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호선이. Realistic face. Pablo Picasso 해. once made himself into. 밥벌 챙겨놓으면은 안 먹고 가요. 밥 먹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걸리거든요. 바쁠 때는 그것도 애들 공부하는데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호선이가 안쓰러운 어머니. 내신 시험 기간만 되면 직접 밥을 떠먹여주기까지 한다. 좀 유난이다 싶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공부하느라 밥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보내기 때문이다. 엄마를 많이 좀 이래 의지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내가 마마보이 아니냐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호선이가 같이 가야지. 20여 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호선이의 어머니. 편치 않은 몸이지만 아들을 위해 그 어떤 어머니보다 정성으로 키우셨다. 호선이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어릴 때부터 최고의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디를 가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엄마 팔도 고쳐야 되고 그지. 호선이에게 어머니는 공부의 원동력이자 든든한 후원자인 셈이다. 호선이의 목표는 서울대 의예과.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엄마를 위해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 특히 이렇게 팔이 이렇게 끝까지 잘 안 펴지셔서 근데도 이제 저희들 다 뭐 그때 어렸을 때도 뭐 다 기르시고 뭐 못 안 해주신 건 없으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항상 어머니 보고 엄마 내가 크면 엄마 팔 고쳐줄게. 그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퇴라는 시련을 겪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1년이나 늦은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호선이. 하지만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무슨 어떤 공부 방법에 정도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을 정말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아마 공부 방법의 정도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공부 방법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정말 제만의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싶어요.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길이 있다. 때론 돌아가는 길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는 길 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 자퇴라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호선이.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빛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열심히 하세요.